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스케이프 시퀀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에는 문자열 내에 직접 코딩할 수 없는 특수한 문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R에서는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를 문자열을 정의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문자열을 정의를 했으면은 그 문자열 내에 다시 작은 따옴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작은 따옴표를 어퍼스트로피로 사용을 해서 이 소유격을 나타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작은 따옴표를 문자열을 정의하는 용도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작은 따옴표로 사용하고 싶으면은 이 백슬래시, 우리가 이제 이스케이프 문자라고 부르는 백슬래시를 함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 앞에다가 이 백슬래시를 붙이게 되면은 이제 작은 따옴표는 문자열 정의라는 특별한 의미로부터 이스케이프에서, 즉 벗어나서 탈출해서 작은 따옴표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에러가 났던 요 명령어를 백슬래시와 함께 작은 따옴표를 내부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정상적으로 문자열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백슬래시로 시작하는 그 문자 조합을 우리가 이스케이프 시퀀스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백슬래시 다음에 n이라든가 백슬래시 다음에 t라든가 백슬래시 다음에 b라든가 뭐 이런 그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스케이프 시퀀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이스케이프 시퀀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문자열 내에 그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문자를 우리가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R에는 그 이스케이프 문자가 필요한 다양한 용도의 특수 문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문자열 내에 키보드로부터 입력되는 것을 포함시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엔터키라든가 백스페이스라든가 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자열 내에 포함을 시켜갖고 그걸 표현하고 싶을 때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죠. 그럴 때 이 이스케이프 시퀀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이러한 이스케이프 시퀀스를 함께 그 집어넣어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출력을 할 때 이런 엔터 키라든가 탭 키라든가 백스페이스 키가 반영되어 있는 그러한 그 문자열 출력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문자열 내에 직접 정의할 수 없는 그 특수한 용도의 메타 문자들도 역시 이 백슬래시와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이스케이프 시퀀스를 구성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요 작은 따옴표라든가 큰 따옴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백슬래시 자체를 문자열에 표현하고 싶을 때도 그것을 이스케이프 코드와 함께, 이스케이프 문자와 함께 적어서 이스케이프 시퀀스로 만들어서 표현을 해서 문자열로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케이프 시퀀스인데요. 한번 이렇게 그 나와 있는 이스케이프 시퀀스 몇 개를 한번 예로 한번 우리 R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 문자를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문자열을 정의를 하고 스트링이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하면은 이런 문자열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이 문자열에다가 제가 탭키하고 엔터키를 좀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long하고 탭이라는 단어 사이에 탭키를 2번 넣고 싶고요. 그 다음에 b하고 broken 사이에다가 제가 엔터키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냐면 아까 보셨던 그 이스케이프 시퀀스를 저 문자열을 정의할 때 같이 삽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요 사이에다가 탭키를 나타내는 백슬래시 t를 2번을 넣고요. 그 다음에 요 b하고 broken 사이에다가 엔터키를 나타내는 백슬래시 n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에 저장을 하고요. 이런 이 escape 시퀀스가 적용된 텍스트를 출력을 하려면 cat이라는 함수를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cat에다가 string이라는 변수를 인수로 주고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탭키와 엔터키가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러한 문자열이 출력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탭키가 반영이 된 것이고, 다음 B란 단어하고 브로크란 단어 사이에는 엔터키가 반영이 돼서 아랫줄로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자열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이러한 그 이스케이프 시퀀스는 우리가 그 정규 표현식으로도 그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패턴으로 매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 탭키를 내가 찾아갖고 스페이스 공백으로 한번 대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패턴 G서브의 패턴 인수에다가 이렇게 탭키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그럼 탭키 두 개가 나오는 패턴을 찾아갖고 그거를 뭘로 바꾸냐 하면은 이렇게 공백으로 바꾸고요. 그래서 대상 문자열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저 결과는 탭키가 반영이 된, 탭키가 제거가 된, 공백으로 대체가 된 그러한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다시 한번 cat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면요. 출력을 해보면은 탭키가 사라진 이러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저런 이스케이프 시퀀스를 우리가 이용을 했을 때 이스케이프 시퀀스를 정규 표현식에서 우리가 패턴으로 탐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케이프 시퀀스의 개념은 일반적인 텍스트 처리 함수와 정규 표현식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이는 요 메타 문자들은 정규 표현식에서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갖죠. 예를 들면 이 점 같은 경우는 그 정규 표현식에서 점이 나타났을 때는 임의의 한 문자를 대체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규 표현식을 정의를 할 때 항상 저 점을 메타 문자로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실제 구두점을 나타내는 마침표를 나타내는 점을 우리가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매칭을 할 때는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메타 문자가 아니라 그 실제 그 마침표의 의미로서 사용을 하고 싶을 때, 이럴 때도 우리가 이스케이프 문자와 함께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저 점이 메타 문자로서의 효력을 상실을 하고 본래의 용도, 그러니까 마침표라는 의미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이런 문자를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에다 변수에다가 이러한 문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이러한 그 문자열을 한번 지정을 해봤어요. 그럼 이제 스트링에는 이러한 그 문자 벡터가 들어가 있겠죠. 그럴 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이 점을 찾아갖고 그것을 느낌표로 좀 바꾸고 싶어요. 그래갖고 G서브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G서브 함수를 이용해서 패턴을 어떻게 지정을 하냐면 점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뭘로 바꾸고 싶냐면은 느낌표로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저 스트링이라는 문자역에서.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요 점은 그 정규 표현식에서 메타 문자로서 사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 인수에 지정되어 있는 요 점은 그 마침표로서가 아니라 메타 문자로서 사용이 돼서 임의의 모든 문자를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모든 문자가 다 이렇게 느낌표로 대체가 돼 버리죠. 왜냐하면은 이 G서브 함수의 패턴 인수에 지정된 이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용도로서 사용이 되고 있고, 그 특별한 용도라는 것은 임의의 한 문자를 대체하는 용도로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나는 여기 있는 요 문장에서 요 점을 찾아갖고 그거를 느낌표로 바꾸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저 점을 찾을 때 그 정규 표현식에서 메타 문자로 인식을 안 하고 그냥 점으로 인식을 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럴 때 이제 저 이스케이프 문자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케이프 문자를 그 점 앞에다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점이라는 그러한 특별한 용도에서 이스케이프 탈출을 해갖고 원래 고유 용도로 점이 돌아가게 되죠. 그럼 원래 고유 용도인 그 점 그 자체의 의미를 갖는 문자 마침표로서의 점으로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은 또 에러가 발생을 하죠.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요 백슬래시, 이 백슬래시도
여기 있는 요 메타 문자 중에 하나죠. 여기 있는 메타 문자들은 다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그러한 문자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은 마침표로서가 아니라 이미 한 문자를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백슬래시도 문장부로서의 백슬래시가 아니라 이스케이프하는 용도, 그 특수한 용도를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용도로서 사용되는 메타 문자입니다. 그래서 정규 표현식 내에 이러한 메타 문자로서의 백슬래시가 들어가게 되면 이 gSub 함수는 이것도 이제 메타 문자로 인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묶어갖고 하나의 이스케이프 시퀀스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케이프 시퀀스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는 이스케이프입니다.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정되어 있는 요 메타 문자로서의 백슬래시도 또 이스케이프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특수한 용도로서 사용되는 그 용도를 폐기 처분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았고 한 번 더 이스케이프를 시켜줘야지만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보시면은 맨 끝에 있는 점이 이렇게 느낌표로 바꿔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있는 메타 문자를 그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본래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스케이프 코드, 이스케이프 문자를 2번을 사용을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 메타 문자들을 탈출시켜서 본래의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한번 더 볼까요? 이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달러를, 여기 달러 기호 있죠? 달러 기호. 이 달러 기호를 내가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gSub 함수의 정규 표현식에다가 이렇게 달러를 넣고 그 달러를 달러스 이렇게 바꿔보겠다 하면 나의 의도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달러를 달러스라는 문자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를 찾아갖고 그거를 달러스로 바꿔달라 이런 의도로 지금 이러한 그 gSub 함수를 만들었다 그러면 얘는 실패를 하죠. 실패를 합니다. 안 바뀌고 지금 달러스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이 끝에가 있죠. 왜냐하면 이 달러라는 것은 여기 있는 요 메타 문자 중에 하나자야. 그리고 이 메타 문자로서의 달러가 갖는 특별한 용도는 무엇이냐면 텍스트의 끝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렇게 정규 표현식을 지정하게 되면 텍스트의 끝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텍스트의 끝을 뭘로 바꾸냐 하면은 요 달러스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시키는 대로 지금 정확히 한 거죠. 텍스트의 끝에 가서 그 끝에 있는 공백을 달러스로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근데 이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죠.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점을 이용을 해서 이스케이프 했던 것처럼 백슬래시 2개를 넣어갖고 그 달러의 특수한 용도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없애줘야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에스케이프 코드를 캐릭터 문자를 이스케이프 문자를 2개를 주게 되면은 이제 달러는 메타 문자로서가 아니라 달러 그 자체의 문자로서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gSub 함수는 달러를 찾아갖고 여기서 달러를 찾아갖고 이제 그거를 문자 달러스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자, 비슷한 방식으로 이번에는 요 캐럿 삭감 모양 기호 캐럿 기호를 찾아갖고 저거를 캐럿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또 이렇게 주게 되면은 얘도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이 캐럿은 이 메타 문자 중에 하나죠. 메타 문자 중에 하나고 이거는 텍스트의 시작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실행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상하기에 무엇이 나올 거로 생각을 하시냐면은 텍스트의 시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맨 앞에 공백이 캐럿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맨 앞에 캐럿이 딱 자리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 삭감 모양의 기호를 영어 단어 캐럿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했듯이 다시 백슬래시 2개를 줘갖고 이스케이프를 시키게 되면은 정확히 요 캐럿을 특수한 용도가 아니라 저 문자 캐럿 그 자체로 인식을 해서 탐색을 한 다음에 캐럿이란 영어 단어로 이렇게 바꿔주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다른 거? 이번 txt라는 변수에다가 제가 어떠한 문장을 한번 넣을 거냐면 hello 백슬래시 wonderful 백슬래시
월드, 뭐 이런 문장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헬로하고 원더풀하고 월드 사이에다가 백슬래시를 넣어갖고 뭔가 강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문장을 하나 써봤어요. 그런 다음에 txt에다가 저장을 하려 그러면은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요 작은 따옴표를 작은 따옴표 안에 못 넣었던 것처럼 요 백슬래시 자체도 이런 큰 따옴표 문자를 직접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케이프 문자로서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 백슬래시 w가 이스케이프 시퀀스처럼 얘는 인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에러 메시지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슬래시를 텍스트 안에 문자열의 일부로서 포함을 시키려 그러면 이렇게 또 이스케이프를 시켜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백슬래시를 하나 더 쳐갖고 우리가 입력을 해야지만 이 txt에는 하나의 백슬래시만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래서 하나의 백슬래시를 넣기 위해서는 백슬래시 2개를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이 gSUB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저 백슬래시를 찾아갖고 저거를 공백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그래요. 공백으로. 그래서 백슬래시를 쟤를 찾아서 이렇게 공백으로 바꾸는 이러한 명령어를 한번 실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 정기 표현식에 백슬래시 2개를 찾으라고 했죠. 제 의도는 요 백슬래시 2개를 찾아서 그거를 뭘로 바꾸냐? 공백으로 바꾸자는 게 제 의도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러한 에러가 또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까 점을 그냥 정규 표현식의 패턴으로 지정해서 에러가 발생한 이유와 똑같습니다. 이 백슬래시는 이 메타 문자 중에 하나죠. 점이 메타 문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메타 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케이프 시키는 용도로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제대로 작동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저렇게 메타 문자로서 인식되도록 두면 안 되고 여기다가 이스케이프를 한번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케이프 하기 위해 사용된 요 메타 문자 자체도 우리가 또 이 gSUB 함수에서 메타 문자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스케이프를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점 하나를 이스케이프 시키기 위해서 2개의 이스케이프 문자를 썼던 것처럼 지금도 요 2개의 백슬래시를 이스케이프 시키기 위해서 이 2개의 또 백슬래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백슬래시 2개가 공백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는 실행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백슬래시가 들어가 있는 그런 텍스트로부터 백슬래시를 공백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이렇게 4개의 백슬래시가 필요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케이프 문자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메타 문자를 우리가 원래 고유의 문자 자체의 의미로서 우리가 패턴을 인식을 하고 찾아서 뭔가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메타 문자가 굉장히 여러 번 나타나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정의하려고 그러면은 매번 요 백슬래시 2개를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에 이러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요 캐럿과 삭감 모양의 기호와 요 점을 찾아갖고 그거를 캐럿 느낌표 이렇게 좀 대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gSUB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먼저 저거를 찾아야 되죠. 캐럿과 그 점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캐럿과 점을 찾으려고 그러면 메타 문자로부터 이스케이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백슬래시 2개하고 캐럿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 백슬래시 2개하고 점을 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제가 뭘로 바꾸겠다고요? 이렇게 캐럿 느낌표 이렇게 바꿀 거고요. 어디서?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에서. 그럼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제가 원하는 대로 맨 끝에 캐럿과 점이 이렇게 영문자 캐럿과 느낌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2개만 있는 경우는 이렇게 백슬래시 2개 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지만은 메타 문자가 여러 개가 나온다. 그러면 매번 이거를 쳐줘야 되거든요. 그럼 좀 불편할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인수를 지정을 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 아까 했던 요 작업을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메타 문자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꿀 문자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대상 벡터를 지정하는 것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인수를 지정하는데 추가로 지정할 인수가 이제 fixed라는 인수입니다. fixed라는 인수에다가 true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여기 정규 표현식으로 인식되는 요 패턴 인수 자리에 있는 것들이 메타 문자가 아니라 원래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서 인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이제 모든 메타 문자 앞에 요 백슬래시 2개를 추가한 것과 똑같은 이런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escape 시퀀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메타 문자를 정규 표현식에서 활용하는 이제 그러한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